네, 여러분 얼마 전 제가 항공편의 일방적인 취소로 대체편을 보상받았던 엔도스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 있는데요. 오늘은 유럽에서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이 생겼을 때 유럽연합의 규정인 EC261을 활용해서 항공기 지연 시 보상을 최대 6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8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보상금은 같은 피해를 당하셨더라도 보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보상금이다 보니까 내가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실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또 한번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행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 대표 김다영입니다. 먼저 이 EC261은 크게 두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EU 국가에서 출발하는 비행편은 모든 비행편 EC261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국적기의 항공기든지 여기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타고 내가 독일에서 서울로 간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제 들어오는 편인데요. 들어오는 편이 가장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럽 국적기만 해당이 됩니다. 유럽 국적기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로마를 가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을 탔다. 그러면 중동 항공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럽에 가는 비행기지만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들어갈 때 내가 루프트한자를 탔다. 독일 항공사니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U 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3년 이내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급 적용을 넓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경우를 하나 들어보자면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기상 악화, 그죠? 정치적인 불안정, 보안 위험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비행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보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편이 항공사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입니다. 제가 엔도스를 신청할 때도 항공사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결항이 된 거였죠. 그런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버부킹입니다. 오버부킹도 항공사 사정이죠. 오버부킹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좌석보다 더 많은 예약을 받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보통 생각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오버부킹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오버부킹으로 내가 정당하게 구매한 항공권의 탑승이 거부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비행 거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그 쉥겐 뉴스에서 보도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유럽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게 뉴스화가 됐었는데 이게 루프트한자에서 명시하고 있는 EC261 관련 안내인데요. 3,500km 이상인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이 되었거나 아니면 1,500에서 3,500 사이 또는 1,500 이상이며 EU 회원국 간에 운항하는 항공편이 3시간 이상. 그죠? 그리고 단거리 1,500 미만인 경우 2시간 이상도 해당이 되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지연 시간 규정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4시간입니다. 600유로에 해당하는 거는 4시간 이상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대기 시간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식사와 간식, 교통비를 포함한 호텔 숙박, 그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간 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항공편이 5시간 이상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항공권은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EC261이라는 규정이 유럽연합에서도 굉장히 가장 초강력한 소비자 위주의 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시간 이상 지연됐거나 한 경우에는 이 양식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4시간이라고 배웠는데 왜 여기는 3시간이라고 써 있느냐? 이거는 또 이 규정에 또 세부 사항에 답이 있는데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울에 오는데 한 3시간 반 정도만 지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명시된 보상 금액의 50%는 제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이 일단 넘었다. 네, 그러면 무조건 일단 보상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상금이라는 거는 이쪽에서 따져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들어서 내가 덴마크에서 출발했는데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한국을 도착했는데 3시간이 지연됐다. 이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경유지인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EU 국가가 아니지만 출발지가 EU 국가이고 최종 목적지 도착이 3시간 이상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3시간을 넘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보상 이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청구는 가능한 빨리 가능하면은 도착하셔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탑승권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착하신 공항의 카운터에서 지연 증명서 같은 거를 받으셔서 잘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 당연히 항공사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항공사 웹사이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상 청구 양식이 있습니다. 이걸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항공사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프트한자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럽 여러 국적 항공사 사이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루프트한자처럼 딱 눈에 보이게 잘 해놓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객센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핀란드의 피네어 같은 경우는 고객관리센터에 들어가셔서 문의 및 신청 양식에 보시면 그 안에 피드백 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은 찾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네덜란드 항공사죠. KLM 같은 경우도요. 여기 정보 가셔서 그 환불 및 보상에서 보상 쪽으로 가셔야 여기 배상 요청 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KLM과 같은 계열의 항공사죠. 여기도 그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고객센터 쪽으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항공편 지연 및 취소 쪽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루프트한자와 같은 계열의 항공사죠. 스위스항공 최근에 스위스 직항 취항을 한국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 사이트로 잘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도 서비스 센터에 가시면 항공 지연 결항 시 비용 보상 EC261 조항에 맞춰 가지고 굉장히 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항공사 사이트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너무 번거롭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해당이 되는 것 같다 라고 하실 때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대행사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 전에는 이 대행사가 엄청 많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지금 한국 기업 중에는 에어리펀이라는 그룹 기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런 배상금 대행사들 특징이 뭐냐면 착수금은 없어요.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상금 못 받으면 그냥 그걸로 땡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없어요. EC261을 활용해서 보상금을 받아내는데 전문화된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할 때만 해당이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상금 최대 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착수금 무료, 보상 확정 시에만 수수료인데 제가 지금 여기 밑에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니까요. 수수료는 VIP 별도고 25%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상 신청이 예전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항공사들마다 한국어 사이트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취항하는 외항사들을 이용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직접 신청하시는 게 보상금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25%를 떼고 나면 좀 너무 적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해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에어헬프 같은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 회사도 역시 EC261을 활용해서 법적 대응을 해주고 이런 보상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딱 보면은 600유로라는 단어가 딱 보이시죠? 실제 한국인 분들도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는 35%예요. 수수료가 더 세요. 성공률은 당연히 이런 전문화된 회사들이 높겠지만 아무래도 좀 수수료율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35 또는 50% 거의 반액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 홈페이지가 있는 항공사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누구를 위한 보상 신청인가요? 본인 누르고 운항 관련 문제에 영향을 받았나요? 해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폼에 입력해가지고 어차피 이거 다 대행사에 신청하셔도 이런 건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수증, 기타 서류 해가지고 내면은 굉장히 쉽게 제출만 누르면 마무리를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되게 좀 어렵고 막 한국어 홈페이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다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EC261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유럽 여행에서 우리가 요즘에 또 솔상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항공 여행에 대한 불편함에서 어떤 점을 보상받을 수 있고 얼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상 방법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다면 제가 또 추후에 보충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치하이커 TV였습니다.